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관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관계적 자유? 그게 내가 돈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접대를 해야 된다거나 좋은 소리를 일부러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주식을 열심히 하는 거지 어떤 100억, 200억을 벌어서 나는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라는 그런 걸로는 그런 개념으로는 저는 주식을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그래도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나다 보니까 악플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게 어떤 이유냐면 에코프로를 제가 지금은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3천만 원 벌었다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아, 댓글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시겠지만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쵸. 오늘 기준으로 2억 8천 정도거든요. 거의 한 500% 정도, 5,0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거 3천만 원으로 해서 코드숨 치고 넘겼지만 사실 저는 악플에 대해서 굉장히 멘탈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유튜브를 사실 하고는 싶어요. 네. 이렇게 소통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하는 것도 해보고 싶지만 사실 그런 악플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소심한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커버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을 하지만 제가 막상 한 채널의 대표가 돼서 유튜브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유튜브를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악플 때문에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제 대우 남자님을 좋아하는 게 네. 되게 본인 아이디어를 소신 있게 네. 가감 없이 그냥 얘기하시는 게 전 그 스타일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 생각이 나랑 같든 다르든지 간에 네. 저 스타일이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야 저도 이제 나랑 다르네? 그래서 어떤 게 다른 거지? 비교해 볼 수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사실 이제 그래서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편인데 네네네. 저도 이제 예전에 LF를 한번 매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 네네네. 한참 팔로우 하다가 저는 이제 아닌 것 같다고 매도하고 영상 올렸다가 구독 취소가 엄청 발생하고 그렇죠. 그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이 부적절한 댓글 같은 경우 따로 걸러지거든요. 아, 네네네. 따로 가보면은 욕이 엄청 달려 있는 거예요. 와, 살면서 먹을 욕 내가 다 먹는구나 이렇게. 그 뒤로 이제 그 매도 영상 관련된 건 아예 아무것도 안 올려버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탱고픽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셀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그때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어떤 리포트를 썼냐면 삼성 SDI 셀 리포트를 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삼성 SDI가 고객사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어요. 합작 법인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은 계속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데 그치. 삼성 SDI는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답답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래서 답답하니까 주가도 그때 80만 원, 90만 원대 갔었고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때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셀 리포트를 썼는데 여기 엄청 달리더라고요. 메시지도 오고. 그래서 근데 셀 리포트는 사실 달리는 게 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과열된 거는 접어두고 다른 데로 돈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야 소외주도 덜 생기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코스피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는데 약간 공매도를 하자라는 입장과 또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맥락이. 네. 살짝. 근데 공매도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에코프로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쵸. 네.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현상이 생기면서 개인들이 또 공매도와 싸우고 이런 게 생기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공매도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거든요. 맞네.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맞네. 그러니까 MSCI 그 자금 자체도 굉장히 큰데 무작정 물론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도 많죠. 그쵸. 숨기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숨기능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법안들을 수정을 해야 되지 공매도를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저는
무기한이라는 점, 뭐 그런 부분만 네. 좀 조율이 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돼요. 뭐 괜찮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한쪽만 면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특성상 어른들이랑 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게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자기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내가 무조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자기 주장이 때문에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워낙 색깔이 강하시고. 강하시고. 그래서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버릇 없이 볼 수도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공경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막대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서비스직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직원에게 막대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TV에 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겸손한 편이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도 악플도 있지만 저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서 고맙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수익을 냈죠라고 절대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거기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쿠팡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번 슬럼프에 빠졌을 때 공통점을 보면은 제가 자만을 했을 때 항상 슬럼프에 빠졌어요. 가슴이 웅장해졌을 때, 자만에 빠졌을 때. 그렇죠. 자만에 빠졌어요. 나는 2차 전지를 해서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그런 자만을 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보고 큰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대부분의 트레이더라고, 단기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손절을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손절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그 손실을 메꿀 만큼 수익을 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베이스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사실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아직 3년 정도밖에 얼마 안 돼서 투자자가 그런 투자자인데 자만을 한다. 그거는 아무리 큰 수익을 내도 앞으로 지금 수익 낸 거를 다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진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냥 잘못된 판단으로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대출을 추가적으로 하고 신용까지 써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삐끗하면 오히려 일반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손실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만을 하지 않는 거고 사실 저는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월급보다 주식으로 버는 수입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을 하는 이유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를 펼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주식 수익이 많다고 해서 전업 투자자를 한다는 주위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이 말했지만 40이 돼서 전업 투자자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시드를 어느 정도 모으고 최소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에서 10억과 대구에서 10억은 또 틀려요. 느낌 자체가. 대구가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죠? 이게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면 적당히 위치에 도심이-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그렇긴 하죠. 일반적으로 역세권이죠. 역세권 정도라고 해도 3, 4억 정도면 충분히 살아요. 30평이? 30평이 매매가 기준 말씀이신 거 맞죠? 매매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5, 6년 된 아파트 기준으로 하고 그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나 이런 데는 뭐 7억에서 뭐 15억 거긴 이렇게 그래도 사이. 비싸구나. 네, 거기는 좀 비싸요. 근데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3, 4억이면 충분히 사요, 집을. 근데 사실 저는 대구에서 집을 안 사자는 주의거든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제 생각에도 네. 서울에 사십시오. 그러니까 살 거면 서울에 사고 대구에 전세 사러. 그런 것도 있어요. 집을 사는 돈으로 오히려 주식으로.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졸리?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을 할 수가 있어서 굳이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1%도 안 되거든요,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내면 지금 충분히 전세를 살 수가 있는데 네. 내가 무리해서 돈을 사서 부담스러운 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이러다가 못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대출로 사서 전세로 살아도 대구에서는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허름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고 아마 아시겠지만 직장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상위 0.1%, 0.00001% 정도로.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이다가 네네네. 주식으로 좀 어느 정도 벌고 나서 근로소득은 의미가 없다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케이스인데 다시 직장을 다녀보니까 최근에 다시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많이 잃었다. 다시 직장 다니자 해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레포트 하나 보기 힘들어요. 진심으로. 네네. 근데 대남님 보면은 항상 뭔가 공부하고 계시고 스케줄 체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오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본인의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를 한번 얘기하셨겠지만 이베스트에서 보통은 제가 대구 남자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매력 있으시죠? 500만 원 시드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주식으로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낼 수 있었던 거는 뭐 레버리지도 있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거겠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또 주식 공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요즘 제 채널이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막 따끔한 아주 그 예리한 댓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히 지금 같은 시기에 제가 대구 남자님 영상을 올리게 돼서 괜히 피해가 가진 않을지 조심스레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김다경님, 조성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빨리 자야겠네요.